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이 나가는 세상,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와 같은 얘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사이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갖고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은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구독자 중에서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럼에도 미래에 우리가 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이렇게 밝아질 수 있고 파이코인에 관련돼서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파이뉴스에 관련되는 얘기들 몇 가지가 나왔던 것은, 이제 그동안 오픈넷 준비를 하기 위해서 KYC가 얼마나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얼마나 되고 수치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코아팀에서 순조롭게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실제 6월 달에 다시 그 파이 페스티벌을 했던 것과 같은 파이 페스티벌 2를 하겠다 하면서 나왔던 뉴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6월 달에 이제 그 메인넷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 앱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지도를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서치어블 검색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다. 이게 상당히 검색 기능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느 식당 이름이든 어디 위치든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서치 기능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또 비즈니스 프로파일을 매니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거기에 리뷰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실제 이제 사진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한번 가봤던 곳에 대한 그 리뷰하고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기 전에 앞으로 페스티벌이 2하고 3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공유를 해봅니다. 그동안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올라와 있던 앱들이 차분히 하나씩 둘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오픈넷을 위한 각 그 앱의 오너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관심을 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상당히 자주 요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게 정말 오픈넷 가면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요즘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분석 플랫폼 중에서 센티멘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SNS 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언급량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공포 심리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6만 달러가 깨지고 5만 9천 달러가 깨지면서 지금 5만 7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2,900 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지니까 공포 심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공포 심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역추세 트레이더들은 이런 공포 심리 확산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역추세 트레이더들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로 여기에는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이 패닉셀을 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미만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은 6개월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들어왔다가 지금은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닉셀 할 가능성이 많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패닉셀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패닉셀 하는 가능성이 많고, 이것을 이제 홀더들의 수익 혹은 손실을 보고 자산 매도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SOPR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지표가 1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단기 홀더의 SOPR 숫자가 1보다 낮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였다. 뭐 이런 포인트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것들은 단기 홀더들이 가격 패닉셀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파이코인이 오픈넷 갔을 때 우리의 가격은 정말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 하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한 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비트와이즈의 이제 CIO 투자 책임자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많이 통과가 된다면은 암호화폐 대중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사가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봅니다. 매트 호건이라는 친구가 미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은 이게 암호화폐 상용화 측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보다도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엄청난 큰 역사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수백만 명의 암호화폐 월렛을 만들도록 하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 접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보통 화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서 이런 암호화폐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 한번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게 되면은 엄청난 대중화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는 이미 우리들 알고 있는데 이 비트와이즈 CIO가 한 번 다시 언급을 하는 게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 은행들이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데 키워드가 나와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대중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고 블랙록의 그 토크나 펀드 비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거의 같으면서도 여기에는 이제 비들이라는 것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더 가치가 높아갈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블랙록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화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블랙록이 이런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펀저블 토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펀저블이라는 하면은 대체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이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국채를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비들인데, 지금은 이제 국채뿐만 아니고 앞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블록체인 선상에 올려놓고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가장 첫 시도가 이 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산 매매하는 게 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제 거래하고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고, 외환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로 상호 간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펀저블 토큰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모든 자산을 이제 그 블록체인에 올리고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림인데, 이러면은 지금은 뭐 모든 자산의 토크나 리얼 월드 어셋에서 실물 자산이 정말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고,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블록체인 위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이런 기반을 활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들 뭐 한번 여유 있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외환이든 모든 상품을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면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엄청난 큰 시장이 될 텐데, 아직은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게 기존 금융을 잡고 있는 월가라든가 뭐 대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쉽게 허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미국 국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으면서 전통 금융과 이 암호화폐 산업이 점점 통합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뭐 이와 같은 정도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이제 열렸던 그 토큰 2049, 여기에서도 나왔던 것이, 그게 캠페인의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머니 and future of payment.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future of payment를 앞으로 지불 수단을 미래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것이냐, 또는 디지털 머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미래 지불 수단은 대량 채택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규제가 명확한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상호 운용성이 강해야만 된다. 그렇게 크로스체인이라든가 이런 크로스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과 접근성이 서로 강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코인을 서로 상호 이렇게 바꾸고 할 때 이더리움 체인을 쓰는 경우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제 브릿지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써왔는데, 이것이 서로 이제 상호 운용성을 좀 더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미래의 지불 수단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CBDC가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공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하나의 혁신은, 어떤 면에서 이노베이션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뭐 금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이제 발전돼 나갈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에서 얼마나 개발돼 나갈지, 이런 것들은 이 앞으로 미래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그런 기술이다 해서 네 가지를 여기 언급을 주로 하면서 이와 같은 그 회의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기사의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환경을 재구성하여 안정성, 스테빌리티, 스피드, 속도, 접근성, 액셉터빌리티를 제공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그 미래의 지불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SNS X, 저희 트위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X를 당신의 은행 계좌
대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이제 기사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돈을 보관하고 보내고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돈을 X월렛이라는 곳에 보관하면은 남한테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창출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월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보관을 하게 되고 하면은 보관에 대한 이자도 준다고 하고 하니까 송금도 가능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X 크리에이터에게 뭐 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매도 가능하게 만들고 하면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X에서는 미국의 절반의 주, 한 25개 주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이미 이제 획득한 상태고, 그래서 X는 소셜 미디어와 은행 서비스를 결합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 X가 이제 그 엑스페이먼트가 금년 말에는 완성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금년 말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하나씩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요즘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X 결제 책임자로 있는 크리스토프 스탠리라는 친구가 주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X월렛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는 몰라도 X월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법정화폐를 이제 보관하고 엑스페이먼트 사용자에게 이제 송금도 가능하게 하고 계정 보유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게 한다. 물론 이제 X월렛은 피아트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를 하겠지만은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X 결제 책임자인 친구가 했던 말은, 벤모를 생각해 보라. 벤모가 이제 송금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애플페이는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지불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애플페이를 염두에 두고 이게 벤모와 애플페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X 플랫폼에 내에서 독립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X 플랫폼 내에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여기에서 모든 돈을 보관하게 되고 남한테 보내고 구매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걸 하니까 어떤 내용이 될지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은, X를 거래 및 금융 허브로 전환해서 궁극적으로 에브리띵 앱, 모든 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의 성공은 소셜 미디어 중심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연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의 중심에서부터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지털 결제 환경에 혁명을 일으킬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엑스페이먼트에 이제 어떤 정말 암호화폐가 들어갈 것인지, 작년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상회의에서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X의 금융 서비스에 관련해서 돈이 관련된다면 우리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돈이나 정권이나 뭐든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뭐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포함한 것들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엑스페리먼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 여러분들께 이제 그 텔레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텔레그램에서 톤 코인이 앞으로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거기에 그 테드가 참여하면서 이런 소셜 미디어하고 금융 환경이 합쳐졌던 그런 앱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결국 소셜 미디어는 거기에 금융이 붙어야만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카카오가 카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에 많은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크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도 만들어 놓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데, 이런 이제 X를 통해서, 이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 걸 보면은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 소셜 네트워크하고 이런 파이코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이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 이제 여러분들 뭐 홍콩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첫날에 약 3,550억 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데, 뭐 3,500억 정도가 조달된 것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야만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국 암호화폐 개방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를 차이나 AMC CEO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보면서, 야,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좀 개방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렇게 만약 개방을 해야만 우리 파이 커뮤니티가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파이 커뮤니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 오픈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오픈넷 갔을 때 여러 가지 큰 그 활성화 요인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불행하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더리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내용을 공부를 좀 해서 지식을 갖추어 놓고 나면은 이런 가격의 급락과 급등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직은 파이코인이 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채굴 해 가면서 파이코인의 신뢰도를 좀 높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이 기술은 잘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